이번 시간은 이율곡 선생의 재미있는 탄생설화입니다. 설화라는 것은 야사에 해당하죠. 원래 정사보다는 늘 야사가 재미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야사가 재미있죠.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글의 출처는 육관도사의 터에서 가져왔습니다. 명당의 발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조상의 음덕은 때때로 자손의 잉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율곡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이야기는 일종의 전설인데 그 진입한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일이건 아니건 간에 문제는 우리 선조들 사이에 굳게 믿어져 내려오는 음택 풍수의 힘이라는 것이다. 오늘날처럼 합리적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면이 있지만 그것이 괴이하고 황당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율곡의 가문은 덕소 이씨의 가문이다. 이 조상의 묘는 개성군 중면 덕소리 왕대동에 있는데 지금의 휴전선 부근이다. 묘택의 주인공은 고려시대에 여러 벼슬을 두루 거친 이소라는 분이다. 이 명당터의 형국은 야자형이고 중국의 성인인 공자를 낳은 니산과 닮았다 하여 연이산이라 한다. 이 산을 주산으로 하여 동군자, 북성인, 서대장, 남성현의 바위봉우리가 둘러져 있으니 성인 군자와 문제, 무장의 연기를 모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6세대 이후에는 반드시 중국의 공자, 제갈 공명 이태백에 비견할 만한 위인이 나온다고 일찍이 중국의 직관들이 예언한 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발복은 예상대로였다. 6세대쯤부터 동방의 군자로서 공자에 견줄 만한 이율곡이 나왔고 제갈 공명에 비할 만한 이순신이 나왔고 이태백에 비견할 만한 택당 이식이 나온 것이다. 덕소 이씨 조상묘의 발복으로 동방의 성인 문성공으로 추앙받는 율곡 이인은 그 탄생 과정부터가 신비롭기만 하다. 지리와 천기가 좋아하여 한 사람의 성인을 만들어내니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한국 선도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선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이율곡, 그리고 토종 이지함, 교감 남사고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경지에 간, 신선의 경지에 간 분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율곡의 아버지는 이원수란 분이었는데 금수판관이라는 총오품 벼슬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세금 징수원 자리인데 전국에서 들어오는 공물을 받아들이는 관직을 일컫는 것이었다. 본부는 수원에 있었으나 그의 근무처는 마포였다. 전라도의 김제니 해남이니 하는 곳에서 서해 백길로 가져오는 공물들이 마포로 들어오니 마포는 가히 교통 운행의 집결지요 세원의 집하지였다. 그 벼슬은 그러나 아주 낮은 벼슬에 불과했다. 홍문관이나 성균관이나 의정부에 비하면 관료로서 보잘것없는 직책이었던 것이다. 이 원수의 임지가 마포이고 부인인 사임당 신씨는 친정인 강릉 오죽헌에 있으니 만나지 못한 지가 몇 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원수가 휴가를 맞아 강릉으로 가게 되었다. 오래도록 못 만난 내자 신씨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이원수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몹시 피곤하였다. 하여 대관령에 이르러 주막에 들게 되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주막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한양 땅에서도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는 천하절색의 미인이 상을 차려놓고 이원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좋은 고기를 포 떠놓고 임금이 아니면 마시기 어려운 감홍도라는 술을 어찌 구했는지 차려놓고서는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는데 이원수는 그만 그간의 피로가 싹 하실 정도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었다. 이런 횡재수가 또 있을까 싶어 이원수는 미인 기생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며 주흥이 도도해졌다. 주흥만 도도해지다 뿐인가 요염하게 눈웃음을 치며 애간장을 녹이는 농염한 자태에 뇌세될 지경이었다. 어서 빨리 품고 잠을 자야 되겠다. 이렇게 이원수는 생각하며 이윽고 상을 저만치 물리게 하고는 잠자리를 펴게 했다. 같은 시각에 이원수의 어머니는 희한한 꿈을 꾼다. 세상 떠난 이원수의 아버지가 묘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묘에서 나와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령을 하는 것이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잔다며 노기가 충천하여 꾸짖는 것이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면서 이원수의 어머니는 꿈에서 깨어 이부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한편 대관령 주막집에서는 이어 해괴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었다. 이원수와 천하절세 기생이 나란히 누워있는 방에 호랑이가 시비를 거는 것이었다. 문 밖에서 으르렁거리며 문창호지를 픽픽 찢는데 방 안은 온통 공포에 녹아낼 수밖에 없었다. 모래가 마구 뿌려져 들어오고 포효하는 소리가 더욱 거세어지니 두 남녀는 뒷문으로 몰래 나가 주인이 자는 방으로 급히 피신을 하게 되었다. 주인이 있으니 아무리 같이 자고 싶어도 어디 잠자리가 되나 하는 수 없이 그날 밤을 앉아서 꼬박 새고 집에 오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오랜만에 내 자신 씨를 만나 회포를 풀고 운우의 정을 나누니 하룻밤이라도 촛불 타는 시간만큼이나 짧았다. 이때 회임이 되니 곧 율곡을 잉태한 것이다. 부부가 똑같이 용꿈을 꾸고 나서는 아이가 곧 큰 인물이 될 것을 알았다. 그 방이 곧 지금 오죽헌에 있는 몽룡실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원수가 되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주막집에 들렀다. 그날 밤의 기생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여 이원수가 잠자리를 다시 정하니 기생이 가로되 나으리가 잘나서 제가 따라붙은 게 아니옵니다. 나으리가 큰 성인의 씨를 가지고 계셔서 제가 그것을 좀 받아볼까 하고 이 먼 데까지 와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으리의 부인께서 아들을 잉태하셨는데 제가 어리석게 이제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까?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에 불과한 나으리와는 잘 수가 없습니다. 표독하고 쌀쌀맞은 목소리로 그녀는 쏘아댔다. 기가 찰 노릇이다. 기생 중에도 도인이 있다더니 이를 두고 이름인가. 동방의 대성인 이율곡의 회임을 둘러싼 사건의 전말은 대체로 이런데 이처럼 묘의 현몽이 압권이다.
명당에 들어있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씨를 집안에 잘 받아두게 했으므로 가문의 번성을 예비했던 것이다. 선조 대대로 이어져 오는 핏줄의 내력이란 과연 이토록 끈끈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솔직히 진짜 이런 기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죠. 꾸며진 얘기 같기도 한데 재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기생들은 좀 지금의 기생들하고는 좀 수준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재색을 겸비한 그런 기생들이 많았죠. 황진이 같은 경우는 사실 도인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인이었다라고 또 그렇게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황진이의 영혼을 만난 선도 체험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상당한 경지에 간 사람이었다. 기생으로 살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그것도 필요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생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